안녕하십니까. 하나케미칼에 근무하고 있는 이신범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이페이지 리액션, 가스 리퀴드, 그리고 리퀴드 리액션 해석에 있어서 용해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이페이지 리액션에 대한 반응기 해석에 대한 연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보통 이제 3주에서 4주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저희 회사만의 매출이고요. 이제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화학 계열사를 전부 합치면 약 20조 원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P, PO, 그리고 이제 PVC, 그리고 원료가 되는 CA 클로로알칼리, 그리고 TDI, 그리고 폴리실리콘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PCA, TDI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PVC와 폴리실리콘은 이제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컴피티티브, 그리고 케미컬 리더라는 이제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연구소의 연구 방향은 이제 고부가 가치 유도체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방향 하나와, 그리고 또 기존 사업을 또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 방향이 하나 있고, 이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돼서 실행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페이지 리액션은 말 그대로 이제 이미 두 가지의 이미시블 서로 섞이지 않는 플루이드가 반응 기능이 존재할 때 생기는 것이고요. 두 가지의 섞이지 않는 플루이드가 반응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는 이제 디스퍼스 페이스가 되고 하나는 이제 연속상 컨티뉴어스 페이스가 됩니다. 통상 이제 가스 리퀴드라고 하면 디스퍼스 페이스가 가스가 되고요. 컨티뉴어스 페이스가 리퀴드가 되고, 그리고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퍼스 페이스가 보통 이제 유기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 페이스가 수용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버블 컬럼 리액터를 그려놨는데, 여기에 이게 버블 컬럼이든 아니면 여기 아지테이터가 들어있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반응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링의 중요성은 이제 스케일업에 잘 사용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또 이제 안전이라든가, 특히 빠른 반응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모델이 잘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형태의 리액터에서 반응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면 이런 반응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반응도가 빠를 경우에는 이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 필름에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키네틱스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표면적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VCM을 클로리네이션 하게 되면, 염소화시키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이제 트리클로로에탄이 나옵니다. 저희는 통상 이걸 베타트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가스 리퀴드 반응입니다. 굉장히 빠른 반응입니다. 반응기의 체류 시간이 거의 초단입니다. 10초 이상의 반응이 끝날 정도로 굉장히 빠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가스 버블 안에 이제 비닐 클로라이드하고 염소가 이제 버블을 형성하고 있고, 이 베타트리 프로덕이 이제 리퀴드 상태로 반응기를 채워져 있고, 그 안에 촉매가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료가 되는 것들이 리퀴드 페이스 볼륨 내에서 촉매를 만나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트리를 가지고서 NaOH 수용액을 만나게 되면 탄염산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비닐리딩 클로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NaCl하고 물이 이제 부산물로 나오게 되고요. 이 반응은 또 전형적인 리퀴드 반응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반응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되는데, 이 올게닉 페이스가 이제 베타트리가 버블을 형성이 되고, 이제 아케어스 페이스에 NaOH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트리가 아케어스 페이스로 확산되어 들어가면서 NaOH를 만나서 반응이 되거든요. 반응된 프로덕인 VNC는 다시 올게닉 페이스로 돌아오고, 그리고 부산물의 NaCl은 아케어스 페이스에 녹아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반응 형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페네트레이션 모델하고, 두 번째가 이제 필름 모델이 있습니다. 이 페네트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통상 반응 속도가 좀 빠른 경우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필름에서 이제 반응이 종결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벌크 상에는 이 VCL, 그러니까 필드 농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필름 내에서의 이 농도 프로파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디퓨전 이퀘이션을 사용할 때 반응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해를 얻게 되는데 이 해를 보시게 되면 이제 특징적인 게 매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서의 이제 몰 플럭스는 매스 트랜스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매스 트랜스퍼가 이제 반응 속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의 이제 식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스 밸런스를 세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제 표면적인 영향을 받는 형태의 식을 얻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반응이 좀 느릴 것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필름 리액션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필름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에서 반응이 중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벌크상에도 농도가 존재하게 되고 이 벌크상에서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필름에서 일어나는 반응하고 벌크에서 일어나는 반응 둘 다를 해석해야 되고요. 반응속도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이제 타임텀이 없어지고 좀 더 이 농도 필름에서의 농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수식이 단순화되었지만 여기 이 필름 끝에서의 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 농도를 구하기 위한 밸런스 식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해는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런 형태의 해를 얻게 되는데요. 이 해에서 이제 하타 넘버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하타 넘버가 이제 필름에서의 반응 속도와 그리고 매스 트랜스퍼 속도의 비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페네트레이션 모델이 적절하냐 아니면 필름 모델이 적절하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이제 하타 넘버가 3 이상이면 페네트레이션 모델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3을 넘지 않으면 이제 필름 모델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스 리퀴드 반응 저희 이제 수행했던 가스 리퀴드 반응 같은 경우는 방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페네트레이션 모델이 당연히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해도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좀 뒤집히는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였던 수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용해도가 되겠는데요. 이 용해도가 이제 가스 리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헬리상수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 헬리상수에 대해서 이제 이 포인트들이 실험으로 얻은 것들이고 이 직선이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실험이 예측값이 실험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이 비닐클로라이드의 솔벤트의 솔리빌리티가 꽤 높습니다. 2%에서 한 12%까지도 반응 조건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스피지비티라든가 또 다른 레스트렌스 포커리션이라든가 하는 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랩장치를 꾸몄는데 간단한 형태의 랩장치입니다. 전형적인 버블 컬럼 리액터인데 통상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이제 버블 컬럼 리액터 LYD를 굉장히 길게 해서 꽉 채워서 실험을 하지만 트레이드 실험을 할 때는 이제 굉장히 낮은 레벨에서 LYD가 2를 넘지 않도록 해서 CSTR처럼 반응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델 예측 결과를 보게 되면 페네트레이션 모델하고 필름 모델에 대해서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하타 넘버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0.5에서 1.5 정도 계산값이 나옵니다. 이는 이제 솔루빌리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솔루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이 필름 내에서 반응이 중절된다는 가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이제 페네트레이션 모델하고 필름 모델의 계산 결과를 보아도 필름 모델의 계산 결과가 좀 더 페네트레이션 모델보다는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리퀴드 리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아래쪽 부분에 아까 설명드렸던 반응이 되겠습니다. 겉보기 반응 속도를 이제 몰퍼리터 세크로 계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스 리퀴드보다 한 2배 정도 느린 반응 속도를 보여줬던 반응이고요. 이 반응 같은 경우에 일단은 페네트레이션 모델을 먼저 고려를 했는데 이 반응은 좀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로 나오는 VDC가 BP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반응기에서 끓여서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 올게닉 페이즈 볼륨이 반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축소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정이 되겠고요. 이 반응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서와 같이 이제 플랜테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수식을 세우고 풀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풀었을 때 밸런스식에서 이제 특별한 부분 하나가 방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프로덕인 VDC가 끌어서 제거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미분 텀에서 밖으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키네틱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이 자체를 그냥 하나의 변수로 잡고 이 몰수가 되겠죠. 볼륨이랑 몰룸부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 몰수를 하나의 변수로 잡아서 그리고 요 이제 인터페이셜 에리어에 대한 수식을 집어넣어서 식을 약간 변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제 시간에 따른 몰수의 변화를 계산하는 식으로 키네틱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프로퍼티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특징적인 부분 하나가 이 솔리빌리티의 계산이나 이제 디퓨지비티나 모든 걸 이제 프로퍼티들을 계산할 때 썰티 팩트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NaOH를 또 필드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프로덕으로 부산물 중에 하나가 또 NaCn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썰티 팩트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제 프로퍼티 계산이 많이 빗나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프로퍼티라고 할 수 있죠. 용해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요 이제 ME 디스트리뷰션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가스 리피드 시스템에서 헨리상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을 이제 아스펜에 있는 유니티 파라미터를 통해서 얻었는데요. 이 파라미터는 물론 이제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유니티 프로퍼티 패키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M 값을 얻었고, 이 M 값은 이제 서티피트가 고려되지 않는 M 값이고요. 그 값에 대해서 이제 서티피트는 다음과 같이 고려를 했는데, K 익스포넨셜 텀으로 KS와 I를 곱해서 얻었고, I는 이제 이온 농도가 되겠고, KS는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되겠는데, NaOH나 NaCl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시된 값들이 많은데, 이 베타3는 딱히 퍼블리시된 값이 없어서, 이제 리뷰 페이퍼에 나와 있는 몰레큘러 웨이트에 비례한다는 그런 리뷰 페이퍼를 근거로 해서 기존에 발표된 값들을 선형적으로 인터폴레이션해서 얻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한 온도 조절성에 대해서도 함께 수식에 따라서 고려를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얻어진 이제 값에 대해서는 간단한 랩 실험들을 통해서 이 값이 이제 리즈너블한 값인지 잘 예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실 스케일에서 또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반응기 또 모델 해석할 때 필요한 게 표면적으로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것이냐. 특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NaOH 농도도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NaOH가 반응을 한다고 해서 썰티 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NaCl이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페이셜 에리어 농도에 대한 것 실험하고 또 이제 세미 인필그 콜레이션을 얻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 스케일의 조그만 반응기에다가 내시경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피지컬 메소드로 직접 다 버블을 사진을 찍었고 그것들을 카운팅을 해서 얻은 값들입니다. 카운팅을 해서 이제 다른 온도 조건과 다른 농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실험을 수행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세미 인필그 콜레이션을 얻었고요. 실험값과 예측값의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로 억세토블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인터페이셜 텐션은 이제 앞서 보시면 웨버 넘버가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셜 텐션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발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각각의 서피스 텐션 값을 얻었고 다음과 같은 믹싱물에 이제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렌스를 이용해서 문헌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랩 실험을 수행하였는데요. 랩 장치는 간단하게 이제 스타탱크 형태로 장치를 꾸몄고요. 이제 NaOH 승액을 반응기 안에 먼저 넣어놓고 이제 오르게닉 페이스를 이제 인젝트해 넣고 반응 온도를 높인 다음에 주입하면서 반응이 시작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덕인 VDC가 끌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끌어나오면 그걸 응축해서 샘플을 받아내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응 차수를 보게 되면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반응 차수를 계산해 본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것이 요 이제 보라색 점선이 끌어나오기 직전까지의 끌어나오는 시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응 시작 시점이 여기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끌어나오기 직전까지는 약 1차식으로 표현되지만
끌어나오는 시점부터 차수가 약간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끌어나오지 않도록 가압을 해서 압력을 주어서 VDC가 끓지 않는 조건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반응 속도가 변화되는 현상이 보여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쭉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끌어나오면서 오게닉 페이지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게닉 페이지 볼륨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그 반응기 안에 형성되어 있던 버블들이 콜레센스가 억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 속도가 줄어들면서 반응 속도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모델 예측 결과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실험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NAC의 18%좀 높은 농도고요. NAC의 8%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스타트 농도가 낮을 때 훨씬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솔리빌리티의 영향인데요. 방금 여기 이제 n 값에 계산된 걸 보시면 약 4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의 이제 만들었던 모델이 이런 실험값들을 잘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결론을 얘기드리면 캐스 리퀴드하고 리퀴드 이제 바이페이지 반응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광폭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여도 그 용해도에 따라서 필름 모델이 해석될 수도 있고 또 페네트레이션 모델을 해석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또 필름 모델을 해석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버블 사이즈 영향을 약간 덜 받게 되고 반응이 벌크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페네트레이션 모델을 해석될 경우에는 이제 이 버블 사이즈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결론들은 거기에 대한